왜 겨울만 되면 유난히 더 피곤해질까요? 왜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될까요? 정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3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 오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잘 붓고 숨이 차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과일도 챙겨 먹고 차도 마시는데 이상하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도 겨울마다 감귤이나 곶감, 바나나, 키위, 유자차를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라도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겨울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과일 속 칼륨이 예전처럼 쉽게 배출되지 않아요. 둘째, 겨울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데 과일의 당분이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셋째, 난방으로 인한 실내 건조함 때문에 수분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과일의 칼륨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왜 겨울 과일이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일을 끊지 않고도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문 하나씩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과 가족에게 해당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어떤 분들은 과일을 먹고도 괜찮은데 왜 어떤 분들은 붓기와 피로가 심해질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살펴봐야 해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68세 박정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내분이 늘 걱정하며 챙겨주던 겨울 간식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TV 앞에서 감귤을 까먹고 목이 칼칼하면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몸에 좋은 줄만 알았지 문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박정수님은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습관처럼 감귤 서너 개를 까서 드셨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맛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아내분이 꼬박꼬박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분의 이야기예요. 62세 김미경님은 건강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와 키위 하나를 꼭 드셨어요. 변비 예방과 칼륨 보충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미경님은 처음엔 자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친구들에게도 매일 과일 챙겨 먹으라고 권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일을 먹은 다음 날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매일 반복되던 작은 습관이었을까요? 두 분 모두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50대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과일을 처리합니다. 특히 신장의 역과 능력이 떨어지면서 과일 속 칼륨과 당분이 예전처럼 쉽게 배출되지 않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 어떤 과일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셋째, 겨울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이유를 모르면 봄까지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은 무엇일까요? 겨울철 신장을 지치게 하는 과일은 왜 문제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왜 감귤은 작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왜 몇 개 더 먹어도 별일 없을 것 같을까요? 하지만 감귤 하나에는 약 16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서너 개만 먹어도 600mg이 넘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칼륨은 문제없이 처리해요. 하지만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칼륨 섭취량이 2000mg을 넘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기 시작한다고 해요. 감귤 외에 다른 음식에서도 칼륨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쉽게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칼륨이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건너뛰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무거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져요. 마지막으로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발목이 부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70세 이영희님은 매일 감귤 대여섯 개씩 드셨는데 3주 만에 몸무게가 2kg 늘었어요.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에 물이 찬 거였죠. 감귤을 하루 2개로 줄인 후 일주일 만에 부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곶감이에요. 왜 곶감은 소량인데도 혈당을 크게 흔들까요? 곶감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건 각설탕 6개와 비슷한 양입니다. 더 문제는 곶감의 당분이 과당과 포도당이 농축된 형태라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곶감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된다고 해요. 이때 신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한 곶감의 탄닌 성분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왜 달콤한 간식이 오히려 변비와 피로를 부를까요? 곶감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몸은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탄닌 성분이 장 운동을 둔화시켜서 변비가 생기고 변비는 다시 독소 배출을 방해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65세 최동수님은 매일 저녁 곶감 2개씩 드시다가 심한 변비와 피로에 시달렸어요. 곶감을 일주일에 한두 개로 줄이고 시간도 오후로 바꾼 후 증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바나나는 어떨까요? 왜 바나나는 심장에 좋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까요? 바나나 하나에는 무려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이는 감귤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이런 약물들은 칼륨의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어요. 유럽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매일 바나나를 먹을 경우 고칼륨 혈증 위험이 3배 증가한다고 해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 부정맥, 근육마비,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72세 박종철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어요. 바나나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인 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키위도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예요. 왜 키위는 밤마다 먹을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키위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지친 몸에 왜 저녁 과일이 마지막 부담이 될까요? 저녁 시간에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낮아져요. 이때 키위의 칼륨과 옥살산이 몸에 오래 머물면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키위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호주 신장재단 연구에서는 저녁에 키위를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야간 빈뇨와 부종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났다고 보고했어요. 키위를 드시려면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한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유자차를 살펴볼게요. 왜 유자차는 차인데도 단 음료처럼 작용할까요? 시중에서 파는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15g의 설탕이 들어 있어요. 따뜻한 물 한 잔에 두세 스푼 넣으면 각설탕 10개 정도를 먹는 셈이에요. 설탕과 꿀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신장은 혈당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또한 당분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신장의 미세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69세 조현숙님은 매일 밤 유자차 2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야간 빈뇨가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유자차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저녁 대신 오후에 마신 후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칼륨 함량이 높고 당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왜 겨울이라는 계절과 만나면 문제가 더 커질까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거든요. 또한 땀을 덜 흘려서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요. 난방으로 인한 탈수도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은 왜 비교적 편안할까요? 모든 과일이 다 문제일까요? 정말 과일을 끊어야만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먼저 사과를 살펴볼게요. 왜 사과는 평범해 보여도 도움이 될까요?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50mg 정도 들어 있어요. 이는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죠. 더 중요한 건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펙틴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껍질을 함께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 주거든요. 하지만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농약 잔류물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74세 김순자님은 매일 오후 사과 반 개씩 껍질째 드시는데 변비도 해결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세요. 다만 사과도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 한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은 냉동 블루베리예요. 왜 냉동 블루베리는 오히려 흡수가 잘 될까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약간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더 쉽게 흡수돼요.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당분도 많지 않아요. 작은 양을 꾸준히 먹는 게 왜 중요할까요?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한 스푼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67세 이광수님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스푼씩 넣어 드시는데 전보다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야간 빈뇨도 줄었다고 하세요. 보라색 포도도 좋은 선택이에요. 왜 보라색 포도는 껍질과 씨가 중요할까요?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씨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 있어서 신장 기능을 보호해 주죠. 주스보다 통째로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포도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하지만 통포도를 먹으면 껍질과 과육의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또한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다만 포도도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 10알 정도가 적당해요. 71세 박영미님은 매일 오후 간식으로 포도 서너 알씩 드시는데 혈압약의 효과도 좋아지고 부종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딸기는 어떨까요?
왜 딸기는 칼륨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편안한 선택이 될까요? 딸기는 90%가 물이고 칼륨 함량도 100g당 150mg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게다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딸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라서 꼭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산성이 강해서 이가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왜 토마토는 생보다 익혀 먹으라고 할까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더 활성화돼요. 라이코펜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기름과 함께 먹으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볶아서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염분이 많이 들어간 토마토 소스는 피하는 게 좋아요. 73세 정현철님은 매일 점심에 방울토마토 서너 개씩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는데 혈압도 안정되고 전립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결국 중요한 건 과일 자체일까요? 아니면 양과 시간, 방식일까요? 과일 자체보다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같은 과일이라도 적당량을 오전이나 오후에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과량을 저녁에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으려 할까요? 20대와 70대의 신장 기능은 완전히 다른데 말이에요. 60년 넘게 일한 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과 과일을 잘 먹는 것, 이 둘은 정말 같은 말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만 잘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선택과 조절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저녁 감귤 서너 개, 곶감 2개, 유자차 2잔을 마시면 몇 주 안에 부종과 피로가 심해져요. 야간 빈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혈압도 불안정해지죠. 심한 경우 심장 리듬까지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오전에 사과 반 개, 오후에 블루베리 한 스푼, 포도 서너 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면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죠.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을 바꾸는 게 가장 쉬울까요? 첫째, 저녁 후 과일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둘째,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감귤 4개 대신 2개, 곶감 2개 대신 하나로 말이에요. 셋째, 종류를 바꿔보세요. 바나나와 키위 대신 사과와 딸기로 바꾸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최소 2주는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부종이 줄고 소변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덜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과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과일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숨어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야기 중 내 이야기 같았던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과일을 줄이기로 결정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